오늘 제목은요. 백이숙제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뜯은 이야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원문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숙제 고죽군지 이자야. 백이와 숙제는 고죽군, 이때 고죽은 나라 이름입니다. 고죽이라는 나라의 군, 군주의, 이때 지자는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이자, 두 아들이다. 부욕립 숙제. 그런데 아버지는 욕하고 싶었다. 립 숙제, 숙제를 립 세우고 싶었다. 옛날 사람들 이름에 백자가 들어가면 보통은 첫째고요. 숙자가 들어가면 셋째입니다. 둘째는 중자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첫째인 백이를 건너뛰고 숙제를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그 부졸, 급자는 이르러서 부, 아버지가 졸, 사망하는데 죽자, 이르자 숙제 양백이, 숙제는 양백이. 이때 양자가 중요한데요. 지금에도 많이 쓰는 한자긴 하죠. 양보하다 이런 뜻인데요. 대신 이제 맡긴다란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글자는 양보라기보다는요. 임금 자리를 물려주는 걸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숙제가 백이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백이왈, 백이가 말하기를 무명야, 아버지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는 수도거, 수 마침내 도, 도자는 도망가다는 뜻이죠. 거자는 떠나는 뜻입니다. 달아나 버렸다. 아버지가 셋째한테 임금자리 주려고 생각하셨는데 나한테 준다면 안 돼 라고 해서 달아난 겁니다. 숙제 역불금립 이도지. 숙제 역시 이때 긍자는 기꺼이 뭐뭐 한다라는 뜻입니다. 기꺼이 립, 왕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도지, 이때 도자는 도망가다, 달아나 버렸다. 국인 립 기 중자. 그래서 국인 나라 사람들이 립 기 중자, 그 가운데 있는 자식을 립 세웠다. 아마도 둘째겠죠. 어시 백이 숙제 문 서백창 선 양로. 어시 이때에 백이와 숙제가 문 들었다. 서백창이, 서백창은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문왕입니다. 서백창이 선양로, 양로라는 표현은 지금도 잘 쓰죠. 노인을 잘 봉양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문 듣고는 합왕귀연, 이때 합자는 뭐뭐 하는 게 어떤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왕귀, 그에게 가보는 게 어떤가라고 이야기하였다. 자, 이게 백이숙제에 나오는 사마천의 사기열전 가운데 백이열전, 그 가운데 실려있는 문장입니다. 밑에는 조금 더 제가 풀이한 번역한 내용입니다. 약간 의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백이와 셋째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숙제를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백이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아버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백이는 달아나 버렸다. 숙제도 임금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결국 백성들은 그 중간 아들을 임금으로 삼았다. 그러고 나서 백이와 숙제는 서백창이 늙은이를 잘 대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에게 가보자. 이렇게 백이와 숙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 옛날 고죽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죽국 임금이 후사를 누구로 세울지 고민이었는데요. 첫째보다는 셋째가 마음에 들었던 까닭입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고죽국의 임금이 세상을 떠납니다. 첫째 백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셋째 숙제가 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셋째 숙제는 당연히 첫째 형 백이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맞서죠. 사실 이것은 중국 전통에 있는 두 가지 생각에 대한 일종의 우화입니다. 백이에게 임금 자리를 주자라고 하는 숙제의 생각은 장자에게 상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육아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셋째 숙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것은 덕 있는 사람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둘의 생각이 결판이 안 납니다. 결국 백이가 몰래 나라 밖으로 도망을 치죠. 자기가 사라지면 셋째가 왕위에 오르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셋째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역시 나라 밖으로 도망쳐 버리고 결국 둘째가 고죽국의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 근데 둘째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누군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백이와 숙제는 나라 밖으로 도망쳐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 멀리 주나라의 임금 서백창이 노인을 잘 모시며 아름다운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주나라로 가기로 합니다. 근데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에 도착하니 와보니까 뭐 하는 중이냐?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치를 펼친다고 이름을 떨쳤던 서백창, 즉 문왕은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를 치겠다고 군대를 모아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은나라가 천자의 나라였고요. 근데 폭군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나라 폭군은 술로 못을 만들고 나뭇가지에 고기를 주렁주렁 걸어놓고 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주지육림이죠. 지금도 방탕한 삶을 꼬집는 말로 사용됩니다.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술집 이름이 주지육림이더라고요. 뭘 아는 사람입니다. 은나라 폭군을 치겠다는 주나라 군대 기세는 아주 대단했고요.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폭군을 몰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 게다가 주나라는 은나라의 신하나라였는데 신하가 임금을 공격한다는 게 맞을까? 그래서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군대를 막아섭니다. 옳지 않은 전쟁을 그치라고 하면서 주나라 무왕의 말고삐를 잡아 끌죠. 기세 좋게 전쟁에 나서려는데 백이와 숙제가 망친 거죠. 게다가 백이와 숙제는 오랜 방랑 생활로 비렁뱅이였습니다. 그냥 거지 비렁뱅이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에 나서는 임금을 막는다니 병사들이 가만히 지켜보지 않죠. 주위의 호위병이 칼을 들어 백이와 숙제를 죽이려 할 때, 이때 무왕 곁에 있던 한 노인이 병사를 말립니다. 이들이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노인이 바로 누구냐? 무왕을 도와 주나라를 이끌고 은나라를 무너뜨린 데 공을 세웠던 강태공입니다. 태공망, 강태공이 백이와 숙제를 목숨을 살려주죠. 자, 이렇게 주나라 군대는 은나라 폭군을 몰아내려 떠나고 결국 주나라 군대에 의해서 은나라 임금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는 주나라의 것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곡식을 먹을 수 없다면서 수양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고사리를 캐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겠죠?
결국 백의와 숙제는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원문을 통해 이 장면의 한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백의와 숙제가 무왕을 가로막았을 때 하는 말입니다. 부, 사, 부장, 원, 급, 간벌, 가위, 효호. 부, 아버지가 사, 돌아가시고 부, 장, 장례를 채 치르지도 않고 원, 급, 이때 원급은 바로란 뜻입니다. 바로, 벌, 정벌을 벌인다니 가위효호, 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신, 시군, 신하로서 시군. 이제 이 시자는 옛날 그 문헌을 읽을 때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시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걸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걸 시해라고 하죠. 평범한 사람들끼리 죽이는 건 살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해와 살해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신하로 군주를 죽이는 것이 가위인호, 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좌우 욕 병지, 좌우에 있는 병사들이 욕하고자 하였다. 이때 병자는 병기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백의와 숙제를 찌르려 할 때 태공왈, 이때 태공이 바로 강태공이죠. 태공이 말하기를 차 의인이야, 이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며 막았고, 백의와 숙제가 질문했던 게 이겁니다. 당신이 한 행위가 효입니까? 당신이 한 행위가 인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바로 정벌을 나가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소?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하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소? 좌우의 병사들이 백의와 숙제를 해치려 했으나 태공이 만류하며 말했다. 이들은 의인이다.